엑셀을 다루실 줄 알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 70%는 다 배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엑셀을 업무에 어마어마하게 사용하시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은 이제 커서 이제 이동하는 것까지만 하셨는데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입력은 간단합니다. 엑셀 어드밴스드 패키지 중에서 setCell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setCell 하면 어드밴스에 여기 있죠. 네. 보시면 setCell이 두 가지가 있어요. setCell, setCell 포뮬러. 값을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식, 아니 수식을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setCell로 하시면 옵션은 동일하죠. 액티브 셀이냐, 스페시픽 셀이냐. 셀 값은 얼마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 값은 항상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어디 세션에다가 디폴트 세션이죠. 지금은. 자, 그리고 또 한번 이동을 합니다. 현재 입력한 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된 셀에다가 name이라고 적습니다. A1은 NO, 넘버. 두 번째 부분 오른쪽이니까 A1, B1이겠죠? B1에다가는 이름이라고 적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종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엑셀 오픈하고 창 최대화하고 액티베이션 시키고 커서 이동 쭉 하고 데이터 입력을 하는 거죠. 커서 이동은 잘 하는 거 봤으니까 일단은 디세이블을 시킬게요.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A1에다가 NO 그 오른쪽 옆에 다시 name.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가봅시다. 자, 엑셀 열어서 최대화 하고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예, 딜레이가 없으니까 빠르네요. no name을 바로 적어버렸죠. 네. 자, 요거를 마지막으로 다 됐으면 저장을 하고 끝납니다. 엑셀을 닫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입력한 값이 그대로 저장돼서 엑셀로 남겠죠. 그러면 따로 세이브 안 해도 돼요? 네. 기본적으로 닫을 때 세이브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시죠. 중간중간에 불안하니까 자꾸 컨트롤 S 누르시잖아요. 그거는 좋은 습관입니다. 요 커맨드에도 똑같이 있어요. 세이브가 있고요. 세이브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C가 언제 응답이 없을지 모르잖아요. 예, 중간중간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봇이 열심히 반복적으로 잘 하는데 PC는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윈도우는 항상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고 느려지고 갑자기 엑셀이 꺼지기도 하잖아요. 그거 염두에 두시면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엑셀은 많이 있어요. 사실 뭐 클로즈 있고요. 엑셀을 뭐 PDF로 바꿔야 된다. 그런 케이스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돼요. Convert Excel to PDF. 이렇게 하면 엑셀을 그냥 PDF로 바꿔줍니다. 이 어펜드 워크 시트는 시트도 더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딜리트 셀, 셀을 지우는 거죠. 컬럼을 지우는 거. 파인드, 파인드는 특정 단어를 찾습니다.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액티브 셀에서 특정 셀 범위 내까지 뭐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컬러 색깔도 조금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 많이 쓰이는 게 멀티플 셀. 전체 데이터를 쭉 읽어가지고 요 테이블이라는 변수에다 담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은 행하고 컬럼으로 나눠져 있는 그 값을 그대로 변수 테이블 단위에다가 다 담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엑셀 커맨드를 쓰지 않고 그냥 요 테이블에 있는 액세스하는 커맨드들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서 뭐 루프를 돌리든가 해서 그 값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게 요거 요거도 마찬가지로 특정 테이블에다가 현재 엑셀 데이터를 전부 다가 담으실 수가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고요. 그래도 가끔 보면 엑셀에 비어 있는 것 같은데 값은 안 보이는 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도 뭐 블랭크 로우를 찾아서 지운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요 리무브 블랭크 로우 같은 거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이미 엑셀에 매크로로 뭔가 다 작업이 되어져 있는 매크로가 있어요. 엑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엑셀 매크로를 그냥 실행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 엑셀 매크로 자체를 다시 컨버팅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이는 명령어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추가적으로 하나는 이거를 그냥 알아만 두셔도 될 것 같은 게, 엑셀 베이직 기능이 있어요. 엑셀 베이직은 뭐냐면은, 엑셀을 보시면 어드밴스드가 있고 베이직이 있는데, 패키지가 베이직은 몇 개 없죠. 커맨드가. 네. 엑셀 베이직 같은 경우는 어, 오피스가 설치가 안 되어져 있는 PC들에서 요 베이직 명령으로는 다이렉트로 그 파일에다가 다이렉트로 액세스해서 특정 요런 액션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근데 엑셀이 오피스가 설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잘 안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령 속도 때문에 나는 엑셀 띄우고 닫고 하는 거 그 정도도 속도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냥 여기 있는 명령어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특정 작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요거 가지고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기도 베이직 커맨드를 쓸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항상 엑셀을 먼저 오픈하고요.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를 합니다. 엑셀 오픈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고요. 엑셀 클로즈 똑같습니다. 가져오는 값 정보들 똑같죠? 예. 단 요 밑에 걸로 하면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엑셀 파일 자체에 그냥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지금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돌려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엑셀 어드밴스드로 해서 값을 기입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 값을 베이직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어, 잘 됐나요? 뭐가 좀 이상한데? 기록을 했죠. 네. 지금 보면 엑셀을 오픈해서 A1 값 그리고 B1 값을 가지고 오고요. 그거를 A2, B2에다가 다시 오버라이트 값을 오버라이트 한 번씩 더 한 거죠. 일단 메시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갖고 왔으면 피스트림 밸류 1, 피스트림 밸류 2죠. 지금 보면 기존 엑셀에 A1, B1을 값을 읽어가지고 A2, B2에다가 쓰는데 지금 A1.엑셀 파일이 지금 열려져 있지 않죠. 예, 근데도 값을 갖고 왔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열고 닫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엑셀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명령어 가지고서 대부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 엑셀 단축키 많이 쓰시나요? 많이 쓰세요? 근데 단축키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엑셀 단축키 어떤 식으로 외우세요? 네? 많이 쓰는 것만. 아, 많이 쓰시는 것만, 주로 쓰시는 것만, 그쵸? 저도 마찬가지로 주로 쓰는 것만 씁니다. 뭐 필터 할 때 컨트롤 시프트 L, 뭐 한 칸 추가할 때, 한 줄 추가할 때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사실 엑셀이 지금 저희가 많은 명령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거보다 더 많은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커맨드가 제공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뿐이 없고요. 어, 가령 단축키가 엑셀은 참 잘 되어져 있는 게 일단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단축키가 잘 지정이 되어져 있죠. A를 누르면 데이터가 되고요. 그 안에 또 많은 단축키들이 있죠. 그룹이면 G, 여기죠. G. G에서도 G를 할 건지 A를 할 건지 이렇게 키스트로크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하실 때는 키스트로크를 써야 되는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몇 번이었죠? 5번이었었죠? 여기에 보면 키스트로크라고 있어요. 키스트로크.
근데 여기 시뮬레이트 키스트로크가 있고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창 이름에 대해서 뭔가 액션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이 키스트로크를 어떤 창에다 할 건지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 창에 윈도우 1이라는 요 a.xl이라는 파일에다가 내가 키스트로크 값 타이핑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단축키를 쓴다. 그럼 Alt키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자판을 엽니다. 그럼 여기 Alt키가 있죠. Alt. Alt는 눌렀다 띄는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셋이 만들어져요. 한 쌍의 셋이. Alt 다운, Alt 업. 요 사이에다가 그 다음 커맨드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뭐 H면 H, A면 A,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Alt 누르고 나온 단축키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령 디폴트가 10ms거든요. 타이핑 속도가. 이게 또 너무 빠르면 이 단축키 Alt 눌렀을 때 뭔가 이게 뜨기 전에 눌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작이 잘 안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적당히 조금 시간 간격을 좀 느리시는 게 좀 좋아요.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엑셀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근데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사용 방법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교육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5번까지 했죠. 이제 6번. 6번이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네. 자, 6번은 그냥 빈 파일을 하나 만드세요. 06.루프라고 비어있는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빈 파일 하나 만드시고요. 스텝을 이렇게 하나만 만드세요. 10번 루프 횟수 반복 이렇게. 액션에 보면 루프가 있습니다. 루프는 반복시키는 커맨드죠. 네. 우리 반복되는 업무를 이제 자동화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프가 반복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 루프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루프를 어떻게 반복시킬 거냐? n번. 내가 지정해주는 숫자만큼 반복시킬 수가 있고요. 디폴트는 이게 10번이죠 지금. 이렇게 하시면 10번을 반복합니다. 얘가. 자, 요거 그냥 요 루프만 하시고 런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루프만 10번 반복하는데 그냥 끝났죠. 근데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죠. 왜냐면 안에 액션이 없으니까 10번 반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자, 요 버튼 누르셔서 p num counter라고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p num counter. 디폴트는 이쪽에서는 카운터라는 이름으로 주는데 저희는 아까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p의 넘버 타입의 카운터다. 저는 이미 이 변수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변수가 중복된다라고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자, pnum 카운터.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은 한번 루프 할 때마다 현재 카운터를 셉니다. 세서 그걸 여기 변수에다 담아줘요. 그러니까 한 번 돌 때는 1이 되겠죠? 두 번 돌 때는 2가 되고 그 결과를 한번 눈으로 봐야겠죠? 정말인지. 자, 여기에다가 달러 p num 카운터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하고 틀리게 빨갛게 테두리가 나오고 느낌표가 딱 떴죠. 어, 요거는 코드가 오류가 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쓴 지금 구문이 뭔가 오류가 났어요. 그것까지 체크를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오류가 있으면. 그래서 요거를 수정을 해야지 돌아가는데 왜 그랬을까요? 피넘 카운터 변수 잘 찾아서 넣었는데 네? 값이 업사인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게 어사인이 안 되는데 잘못해서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눌러서 보시면 피넘 카운터가 없어요. 그렇죠? 피넘 카운터라는 변수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제가 잘못 안 만들었을까요? 근데 여기는 피넘 카운터는 여기 있네요. 그죠? 근데 차이점을 자세히 보시면 변수의 앞에 기호가 틀리죠. 여기는 스트링, 요거는 넘버, 여기는 스트링이죠. 여기 스트링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pnum 카운터잖아요. pnum 카운터는 넘버니까 타입이 틀린 거죠. 스트링을 넣어야 되는데 숫자를 지금 넣어서 출력을 하려고 했던 거라서 오류가 난 거고요. 이거는 형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 변환하는 방법은 요 앞에 이렇게 가져다 맨 뒤에 달러 앞에다가 커서를 움직이시면 그 변수가 나오죠? 요거 팁입니다. 여기서 점을 누르세요. 점 누르면 스트링 변환할 수 있는 또 다른 커맨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나는 스트링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피넘은 넘버였는데 넘버 투 스트링으로 형 변환을 해서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죠? 요거 되게 팁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잘 올라가죠? 카운터가 잘 진행됩니다. 10까지 세고 끝나야 되겠죠? 네. 예상대로 딱 끝납니다.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부분하고 루프.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그 내용은 지금 넘 카운트를 문자열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네.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맨 위에 있는 요거요? 그 루프 10 타임스 바로 밑에 요거요? 네. 요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주석 처리가 된 거예요. 코드는 있는데 실행은 안 되는 거. 그냥 메시지 박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옵션을 사용을 안 하면 실제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카운터를 직접 1 플러스 1은 2 해서 그 값을 다시 변수에 담고 그 다음번에는 또 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코드를. 근데 그게 여기에서 자동으로 그 기능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석 처리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알고서 쓰시면 됩니다. 자, 요게 n번 반복한 거고요. 똑같은 루프인데 이번에는 화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어, 조건에 맞기 전까지는 조건이 안 만족하면은 계속해. 똑같이 루프거든요. 근데 아까는 요 위에 옵션이었는데 요때는 밑에 옵션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컨디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지 아닌지, 데이터 테이블이 비었는지, 파일이 존재하는지, 폴더가 있는지, 특정 이미지가 있는지, 뭐 아까 if 구문에서 보셨던 옵션들 똑같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떤 걸 할 거냐면은 윈도우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가 없으면 어떤 윈도우냐? 파일 탐색기라는 윈도우 창이 없으면 계속 루프를 도는 거죠. 근데 그냥 무조건 루프를 돌면 무한 루프에 빠지죠. 무한 루프에 빠지면 태스크가 끝나질 않아요. 안 끝나면 뒤에 태스크가 못 돌죠.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항상 탈출 조건을 항상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루프 카운터를 증가를 시켰다가 몇 회가 넘어가면 탈출을 해라 라는 걸 넣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루프에 요 브레이크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 카운터를 계속 증가를 시키고 루프 돌 때마다 그 카운트 값이 10하고 같아지는지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돌 때마다. 그래서 10이 되면 아유 그만 탈출해야 되겠네 하고 탈출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계속 돌아요. 정지시켜 주기 전까지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10분의 3, 10분의 4 이제 창이 없으니까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다가 탈출 조건이 만족되면 끝나게 되죠. 근데 중간에 그 탈출 조건 그 창이 있으면 그때 끝나겠죠. 그죠? 그때 윈도우 탐색기가 파일 탐색기였었죠. 아마 그럼 보면 요 파일 탐색기 창이 딱 나타나는 순간 바로 꺼지죠. 루프가 끝나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복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쓰실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 요 위의 방식으로 많이 쓰이십니다. 안 어렵죠? 어려우신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많은 거를 지금 단시간에 지금 입력하고 계셔서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요거 나중에 돌아가셔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루프 쪽 봤습니다. 이제 요 아까 키스트로크인데 요 키스트로크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요건 어떻게 하는 태스크냐면은 노트패드를 딱 열고요. 그 안에다가 1, 2, 3, 4, 5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된 전체 단어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어로 이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노트패드에다. 지금 보시면 스텝으로 먼저 이 전체 흐름을 먼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거기 안에다가 짜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하는 걸 내가 만들었구나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스텝이 되게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스텝을 잘 쓰시면 가독성도 훨씬 좋아지고요. 나중에 코드 디버깅 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자, 노트패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노트패드 여는 방법을 알아야지 되겠죠. 노트패드 여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어플리케이션에 오픈 프로그램 파일이 있거든요. 오픈해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에 요게 있어요. 오픈 프로그램 파일. 거기다가 절대 경로, 실행 파일에 절대 경로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디폴트로 그냥 우리 윈도우에서 이렇게 노트패드 하시면 열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실행 파일 명만 이름을 적어줘도 열립니다. 왜냐면 찾는 패스가 시스템 변수에 시스템에 설정돼 있으시니까. 저는 이미 코드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를 좀 디세이블 시켜놓고 할게요. 자, 오픈 프로그램 파일을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노트패드 창이 하나 열렸죠. 예. 자, 그 다음에 노트패드 안에다가 이제 1, 2, 3, 4, 5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1, 2, 3, 4, 5 입력을 이때 키스트로크로 쓰시면 됩니다. 해보시죠. 간단합니다. 똑같이 어플리케이션 놓고 리프레시 해서 그 제목 없음 요 창 찾고 값을 여기다가 특수 키들이 아닌 거는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키스트로크는 키스트로크 간에 조금 딜레이를 좀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들어갔죠. 시뮬레이트 키스트로크 네, 부분만 다시. 네, 여기 부분요. 아마 이 부분이 리사이즈 윈도우가 언체크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요거는 만약에 체크가 되어져 있으면 여기 지정된 크기로 그 창을 바꿔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새로 고침하시고
노트패드 창이 없어졌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새로 고침, 이렇게 제목 없음,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되죠. 여기다가 1, 2, 3, 4. 여기에 그러면 그때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어플리케이션 해서 새로 고침한 다음에 창 선택하고 세이브 버튼을 해주셔야지 그때 이제 변수가 만들어져요. 저는 2번이나 1번이 사실은 똑같아서 자 그렇게 하면 아까처럼 1, 2, 3, 4, 5가 들어가게 되고요. 모든 단어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정답입니다. 똑같죠? 창 이름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창 이름 선택하시고요. 단축키만 알면은 끝인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복사는 뭘까요? 컨트롤 C죠. 마지막 단어 위치로 이동해요. 엔드 키 누르시면 단어 맨 뒤로 가죠. 붙여넣기는 컨트롤 V죠. 별거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단어 스텝을 그냥 적어 놓고요. 그 안에 맞는 키만 입력을 쭉 코드로 짜시면 자동화 되는 거예요. 자세한 개발 언어 모르셔도 이건 그동안 하셨던 작업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코드를 준비를 하셔서 한번 이 동작이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코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2시 지금 46분인데 3시 10분까지 조금 쉬시면서 실습하시면서 하시는 걸로 하면 좋겠네요.